얼마 전 솔라나가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암호화폐에 진입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었는데요. XRP 카르다노를 제쳤으며 심지어 잠깐이지만 바이낸스 코인인 BNB의 시총을 뛰어넘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암호화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더리움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가운데 과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총 2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빠르면 2024년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각종 언론에서 이더리움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너무 느리고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으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솔라나의 시총 2위 탈환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현재 이더리움이 시총의 약 6.5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완전 이석 가치 FTV는 2,830억 달러인데 비해 솔라나는 약 600억 달러죠. 하지만 솔라나의 탈중앙화 거래소 DEX 거래량은 실제로 이더리움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대규모 밈코인 시즌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최근 가격 상승과 솔라나 생태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솔라나에서 대규모 에어드롭 파밍 시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레이어 1들이 복잡하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엄청난 가스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싼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밈코인 거래와 NFT 거래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사용자가 이더리움에서 아발란체,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 2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레이어 2도 너무 많은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차라리 솔라나에서 탈중앙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현재 솔라나가 또다시 강력한 탈중앙화 체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FTX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를 손절했지만 결국 솔라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수의 에어드랍을 진행할 예정이니 솔라나 에어드랍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격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현재 이더리움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꽤 야심찬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모두들 아시듯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체인으로 시작되었죠. 이더리움 생태계의 장점을 판단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혐오감의 상당 부분이 높은 수수료뿐만 아니라 가격 움직임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인데요. 이 가격 움직임은 솔라나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모두가 이더리움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이클의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 6개월마다 특히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가 높아질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2021년 강세장을 기억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두드러졌고 이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레이어 1 코인들이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더리움은 확장할 수 없다. 블록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더리움은 죽었다와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샹하이 업그레이드, 멀지 등을 거쳐왔는데요.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솔라나가 $20, 네오 프로토콜이 $20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체 레이어 1이 죽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다른 레이어 1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가격 차트도 아주 끔찍해져. 그리고 곧이어 모두들 기존의 레이어 1 1호는 죽었고 시장은 이더리움과 다른 레이어 2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파워는 여전히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이더리움은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더리움과 레이어 2 펀딩은 다른 생태계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특히 자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더리움보다 자체 체인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어 2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약간의 에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가장 강력한 자금과 가장 많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더리움은 곧 출시될 현물 ETF가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아직
이더리움을 칭송하는 그 시기가 오진 않았지만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시기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어 2를 포함해 VTL과 트랜잭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솔라나의 가스비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서 트랜잭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많은 레이어 2가 다른 체인이 아닌 레이어 1 체인 아래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같은 체인을 비교했을 때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데요. 그리고 매우 강력한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이 아주 낙관적이며 이더리움은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보유 자산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이더리움과 거의 같은 양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내년에 이더리움보다 솔라나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한데요. FTX 사태 이후 지난 1년의 추이를 본다면 약 320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아주 흥미롭고 놓칠 수 없는 코인이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처럼 언젠가는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더리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1년 전 솔라나는 아주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의 솔라나를 산다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과연 솔라나가 이더리움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코인엑스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이런 코인엑스에서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웹3,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엑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쇼케이스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크리에이터들의 글로벌 홍보 파트너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독점 트래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엑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암호화폐와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모두 환영하고 있고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웹3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 산업과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컨텐츠 개발 경험, 영상 편집 경험 또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네 번째로는 코인엑스 브랜드 가치관에 동의하고 코인엑스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도 중요할 텐데요. 선발 주요 기준은 계정 트래픽, 홍보 효과, 그리고 신규 가입 증가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니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모두들 2023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부디 남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